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다스 홀딩스, ONNDS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2025년 1분기 재무자료, 또 투자자의 날 발표 요약, 그리고 온다스의 어떤 경쟁력 분석 자료인데요. 이걸 토대로 온다스의 지금 재무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단순 드론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지 최근 성과 보면서 한번 가늠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1분기 재무 상황부터 보죠. 총 매출이 한 425만 달러? 근데 이 중에 대부분 거의 94%죠. 400만 달러가 드론 사업, 그러니까 자율 시스템 OAS에서 나왔어요. 와, 이게 전년 대비 12배나 늘었다는 건데 근데 손실이 좀 커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매출은 진짜 확 늘었는데 비용 구조로 좀 봐야 돼요. 매출이 425만 달러인데 판매 관리비, 그러니까 SG&A가 무려 1,180만 달러예요. 와, 매출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비용 관리를 못했다기보다는 앞으로 플랫폼을 깔기 위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손실만 1,000만 달러가 넘고 순손실은 이자 비용까지 더해서 1,400만 달러가 넘죠. 지금 구조로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현금 상황도 좀 빠듯했겠는데요? 1분기 말 현금이 2,540만 달러였는데 분기마다 한 600만에서 900만 달러씩 줄고 있었다면 자금 압박이 상당했겠어요. 네,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6월에 한 4,280만 달러 규모로 공모 유상증자를 한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로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봐야죠. 아, 유상증자로요? 네,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2분기 말에는 현금이 한 6,800만 달러 이상으로 늘 수 있는 거고요. 또 예전에 부담이었던 전환사채 있잖아요, CB. 이것도 대부분 주식으로 전환돼서 남은 잔액이 한 1,340만 달러 정도로 확 줄었어요. 물론 유상증자 때문에 기존 주주들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되는 건 감안해야 하고요. 결국 이런 재무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도 단순 하드웨어 판매로는 안 된다.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 이런 방향성이 더 강해진 거겠네요. CEO 에릭 브록도 수요 플랫폼 구축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 인프라가는 어려운 단계는 지났고 수요 확장 단계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핵심이 바로 그거죠. DAAS, 그러니까 드론에서 서비스 모델로 전환하는 거예요. 옵티머스 드론이나 에어베이스 스테이션 같은 하드웨어만 파는 게 아니라 관제 시스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까지 다 묶어서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거죠. 아, 구독형으로요? 네, 특히 팔란티어 파운드리를 도입한 게 중요해요. 그냥 데이터만 쌓는 게 아니라 이걸 AI로 분석해서 운영 효율을 막 극대화하려는 거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큰돈 들여 장비 살 필요 없이 그냥 운영 구독권만 사면 되니까 부담이 적고요. 온다스 입장에서는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 되는 거고요. 재무구조 개선의 핵심 전략인 셈이죠. 이 DAS 모델 실제로 잘 돌아가는 예시도 자료에 있었죠? 이스라엘 5개 도시에서 경찰이나 소방서랑 연계해서 운영 중인 에어로보틱스 모델이요. 그거 되게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온다스가 미국 시장에 그대로 가져오려는 이미 검증된 모델이에요. 매일 20건 이상씩 드론이 알아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운영 노하우에 더해서 온다스가 가진 진짜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규제 승인 부분이에요. 아, FAA 형식 인증이랑 BVLOS, 그러니까 가시권박 비행 허가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형식 인증은 드론 자체가 안전하다는 인증이고 BVLOS 허가는 이걸 사람이 직접 안 보고도 원격으로 자율운영할 수 있다는 허가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드론이너 박스 플랫폼은 지금 온다스가 유일해요. 아, 유일하다고요? 네, 경쟁사들이 이걸 다 갖추려면 시간도 돈도 꽤 들 거예요. 이게 그냥 단기적인 우위가 아니라 꽤 강력한 해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술적 규제적 우위가 그럼 실제 성과, 그러니까 수주로도 좀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게 중요하죠.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어요. 2025년 6월에요. 미국의 주요 방위 고객한테서 1,430만 달러 규모의 옵티머스 시스템 주문을 따냈어요. 단일 계약으로는 제일 큰 규모예요. 와, 1,430만 달러. 크네요. 네, 그래서 누적 수주 상고가 기존에 1,00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2,870만 달러로 확 늘었어요. 그리고 4월에는 UAE 정부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 확장 관련해서 320만 달러 추가 수주도 있었고요.
이게 그냥 테스트해보는 단계를 넘어서 시장에서 진짜 믿음을 얻기 시작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혼자선 어렵잖아요. 전략적인 파트너십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파트너십들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미스트랄이라는 못을 통해서 미국 정부나 방산 시장에 접근할 통로를 확보했고요. 팔란티아랑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디트로이트 매뉴팩처링 시스템 DMS랑 손잡고 미국 안에서 생산 기반을 만들었어요. 아, 미국 내 생산이요. 네, 이게 FAA 임증도 그렇고 미국 정부 조달에 필요한 NDAA 요건이라고 있는데 그것까지 충족시키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은 언다스, 시장 접근은 미스트랄, 데이터는 팔란티어, 제조는 DMS. 이 네 박자가 딱 맞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온다스가 여전히 비용 구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최근에 대규모 자금 조달로 한숨 돌렸고요. 그리고 강력한 규제 승인이랑 또 핵심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DAAS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아주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걸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온다스가 풀어내는 이야기는 분명히 매력적인 구석이 많아요. 말씀하신 기술, 규제 우위, 또 이스라엘에서 성공 모델도 있고 수주 잔고도 늘고 있고 생태계 구축 전략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나 계속되는 순손실은 리스크 요인이죠. 앞으로 나올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때 이 수주들이 진짜 매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또 새로운 계약 소식이 있는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온다스는 단순히 드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자율 드론 운영을 관리하는 일종의 통합 인프라 제공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이런 드론 운영 시스템을 전 세계 다른 도시로 확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규제 문제나 운영의 복잡성 이런 것들 말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새로운 기회가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